2012년 여름 4달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내 모든 의지를 꺾어버렸다. 수업에 가는 것은 물론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까지 귀찮아진 나는 암울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눈을 뜨자마자 소환사의 협곡에서 김세영이 아닌 자르반 4세 혹은 미스포춘으로서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의식이 있는 거의 모든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현실을 잊으려고 했지만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우면 잠에 들기까지의 그 몇 번을 틈타 나를 덮치는 공허함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그 공허함에는 외로움과 패배감이라는 감정들도 물론 섞여 있었지만 사실 더 큰 부분은 나라는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나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회는 너무 차갑고 잔인하다. 그런 사회에서 가진 고통과 고난을 견뎌가며 굳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이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는 찰나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너무 길고도 험하게 느껴진다. 인류는 자신을 품어진 지구라는 행성에게 백해무익한 암세포 같은 존재이다. 내가 죽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 지구와 우주를 위해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닐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본다고 한다. 22살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고 의미 있는 행동 같았다. 부모님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가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들었다. 하지만 부모님을 포함한 타인을 배려하기에는 내게 느껴지는 아픔이 너무 컸다. 그렇게 나는 자살을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 없이 빠르게 죽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총을 구할 수 있었으면 나는 아마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손에 쥐고 있던 수면제 한 움큼을 삼킬 용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성적으로는 죽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클리셰같이 나는 죽을 용기조차 없는 패배자였다. 그렇게 살지도 죽지도 못한 채로 시간이 얼마나 더 흘렀을까? 어느 날 고장난 것 같았던 핸드폰이 울렸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한 척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 눈시울은 붉어졌고 이내 아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에 터져나오는 수많은 감정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솔직히 이때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이때 엄마가 한 전화 한 통이 나에겐 살아야 할, 아니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다음날 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방문해서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였고 몇 달간의 치료에 걸쳐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죽지 못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존재의 이유라는 질문을 품은 채 10년 가까운 시간을 방황했다. 그 10년 동안 꽤 가까웠던 친구들 중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다른 1명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다. 악몽 같았던 5월이 되면 매년 우울증이 재발한다. 내게 봄이란 남들이 활기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혼자 남겨져서 뒤처지는 계절이다. 단지 10년 전과 지금의 나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나는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존재의 이유를 찾았다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 이유를 위해 우울증과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이 영상을 올린다.